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2024-25 시즌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발전대 기량과 함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우승권 팀인 아쌀이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영국 현지에도 전해지면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 루머를 접한 많은 아쌀 팬들은 아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특히 아쌀 FC가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루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아쌀 FC는 이선 공격진에 마르틴 웨데고르, 에단 은와네리,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레안드로 트로사르, 부카요 사카, 라임 스털링, 마르키뉴스,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 등 다양한 공격 자원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주전 경쟁을 장담할 수 없는 팀이긴 하지만, 현재 아쌀은 부카요 사카, 라임 스털링, 에단 은하네리 등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는 이선 전지역과 센터 포워드, 중앙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쌀로 이적해도 충분히 출전 기회 자체는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팀적으로 봤을 때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아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쌀로의 이적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적임에는 분명한데, 이강인 선수의 아스날 이적설은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도 언급을 했을 정도로 신빙성 자체는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아쌀 이적은 아쌀의 연고지인 영국 현지에도 전해졌는데, 아쌀 소식을 전하는 아쌀 인사이더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소식을 보도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보강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쌀은 1월 이적 기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윙어 이강인을 영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쌀은 2024-25 시즌 일정 동안 부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공격이 어려움을 겪었다. 부카요 사카가 허벅지 부상으로 몇 달 동안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쌀의 이번 시즌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공격진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아쌀이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공격수인 이강인의 영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왼발잡이 공격수에 대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아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관련된 이적설 및 지금까지의 그의 경력까지 이 한국인 선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소개한다. 이강인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 글을 쓸 당시 이강인은 23세이고 2001년 2월 19일에 한국의 인천에서 태어났다. 이 공격수는 자국을 대표해 39경기에 출전해 9골을 넣었으며 프리미어리그 스타 황희찬과 손흥민과 함께 뛰었다. 이강인의 키는 얼마인가? 이강인의 키는 173cm로 약 5ft 6인치다. 이강인은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나? 강력한 공격수인 이강인은 그의 최적 포지션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는 이 빠른 포워드는 골 결정력을 갖춘 왼발잡이 선수로서 최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강인은 어떤 클럽에서 뛴 적이 있나? 이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클럽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유럽으로 이적하여 활약을 펼쳤다. 이 한국인 선수는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합류하여 성인 선수로서의 경력 대부분을 스페인에서 보냈으며 발렌시아 1군과 RCD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다. 2023년 이 선수는 라리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2022-23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후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 주니오르의 관계. 이 23세의 선수는 이번 겨울 아쌀에 합류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5번째 한국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위안을 얻는 것은 국가대표팀 동료들에게서만은 아니다. TNT 스포츠 브라질에 따르면 이 23세의 선수는 스페인에서 활동한 동안,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잠시 전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네이마르 주니어르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내가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네이마르는 스페인에 있었고, 난 여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네이마르를 다시 만났다. 나에게는 네이마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특별했고, 내가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그도 나와 같은 시기에 스페인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어떤 트로피를 수상했나? 이 선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트로피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이 선수의 경력에서 거둔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리강 1회 우승, 코파 델레이 1회 우승, 쿠프 드 프랑스 1회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 2회 우승, 아시안게임 1회 우승. 아쌀이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쌀은 이강인의 이적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너스는 이강인을 이번 달 영입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이 요구하는 가격 때문에 아쌀은 이 선수를 의무 이적 조항이 있는 임대 영입으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아쌀 인사이더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아쌀 팬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 선수인 것을 빼고 봐도 사실 10대 시절부터 라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만 23세의 선수가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르는가 하면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빅클럽에서 뛴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아스날 정도의 팀에서도 뛸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영입 루머를 접한 많은 아스날 팬들은 아스날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 이 선수의 영입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난 파리 생제르맹에서 몇 경기 동안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공격에 정말 큰 위협이 되는 선수다. 난 사실 랑달 콜로무아니를 영입하는 것보다 이강인의 영입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외대고르 유형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임대 영입은 괜찮지만 이강인은 사카의 백업이 아니라 마틴 외대고르의 백업이다. 이강인은 라리가에서도 가장 기술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고 좋은 선수다. 그는 U20 월드컵에서도 MVP를 받았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히 뛰는 좋은 선수다. 이강인은 사카와 외대고르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23세라는 어린 나이는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 다재다능하고 미드필드와 윙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왼발잡이들인 외대고르와 사카를 대신해 공격 옵션과 미드필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강인의 영입은 아스날 프로젝트에 적합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 갔었는데 그는 유일하게 눈에 띄는 좋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였다. 테크닉이 매우 좋았다. 이강인을 영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영입이다. 꼭 성사되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1월에 영입하기에 이강인은 매우 좋은 선택이다. 그가 주로 뛰는 포지션은 라이트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다. 마틴 외대고르와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속도가 좀 더 빠르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두 포지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2,500만 파운드로 영입 옵션이 있는 임대 영입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여름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입 중 하나, 과소평가된 선수. 난 그래서 이강인 영입이 좋다.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길 바란다. 그가 북런던 더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훌륭한 선수이고 한국의 넥스트 손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패스와 크로스도 좋고 슈팅도 매우 좋은 선수다. 훌륭한 스쿼드 영입이다. 그는 빠른 윙어고 RCD 마요르카에서 뛰었고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으로 이적했었다. 그리고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 2,200만 유로에 매각되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라 클럽의 상업적으로도 좋다. Yes please. 우리는 미드필드의 창의성이 필요해. 한국 선수는 아스날에 속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모두 과대평가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강인을 영입하면 또 다른 박정이 될 것 같다. 그는 괜찮은 윙어다. 당연히 나의 1순위는 아니지만 임대 영입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가 플레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외대고르보다 킬패스 능력이 10배 더 뛰어나다. 이강인은 다비드 실바와 비슷하고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킬러 플레이메이커다. 그는 우리에게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 이강인은 아르테타 감독의 스타일에 딱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스날 벤치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선수이고 잉글랜드에서 리그 우승을 하려면 18명에서 20명의 선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4천만 유로의 영입이 가능하다면 다른 클럽들이 협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크비차 크바라체일리아에 대해 나폴리와 현재 협상 중이다. 그러면 브래들리 바르콜라나 이강인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네. 하지만 아스날은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다른 클럽에 남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이제 그만. 등등 많은 아스날 팬들이 이강인 선수가 아스날에 영입된다면 충분히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는 무려 2028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이적 거부를 해버리면 이강인 선수는 팀에 남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앞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언급을 했듯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결국 이번 소식은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실력이 여러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활약이 좋다, 그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활약들이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이강인 선수가 한 단계 더 높은 무대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